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사실상 올 시즌 마지막 남은 경기이기 때문에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라인업은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볼 만한 키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의 상황입니다.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맨디, 캉테, 하베르츠, 텐센까지 부상을 당하거나 부상 염려로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맨디부터 보시자면 매치핏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고, 큰 문제가 없으면 선발로 나오려고 투엘은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캉테하고 맨디는 훈련에도 복귀되어 있는 게 영상으로 잡혔기 때문에 맨디하고 캉테는 큰 문제 없으면 선발로 나올 것 같고요.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빌라전에 복귀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뛰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데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지 않는 한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텐센 역시 부상 복귀를 빠르게 하면서 벤치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빌라전에. 그렇기 때문에 텐센도 잘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첼시에서는 못 나올 만한 자원은 딱히 없다. 그러니까 전력상의 문제로 못 나올 수는 있지만 부상이나 확진 문제로 못 나오는 선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맨시티인데요. 맨시티 역시 귄도안이 훈련 중에, 챔결 훈련 중에 잠깐 근육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근육 문제로 잠깐 이탈을 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에는 문제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도 큰 문제 없이 모두 나올 수 있는 풀전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나 첼시의 상황은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인업인데 후스코어닷컴에서 예측한 거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저의 의견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체스터 시티인데 전체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라인업을 짜고 나왔습니다. 이제 로드리 자리에 페르난지뉴는 어떨까? 페르난지뉴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건 이런 라인업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아구에로하고 제주스는 살짝 안 좋기 때문에 연속골을 계속 넣고 있는 마레즈하고 데브라이너를 내보내면서 포든이 뒤를 받치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약간 달라진다면 페르난지뉴 정도만 들어오면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과 후스코어닷컴이 예측하는 라인업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첼시인데요. 첼시 같은 경우에도 후스코어닷컴에서는 맨시티에 연속골을 넣고 있는 지흐가 나와 있습니다. 하베르츠나 플리식이 아니라 맨시티전에 연속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경기 내내 맨시티 경기마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지흐를 넣고, 부상 복귀가 되어 있는 텐센이 아니라 아스필리쿠에타 제임스, 레스터전이나 빌라전에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런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글쎄요, 수비진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텐센은 글쎄요, 나오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곤 있지만 최근에 빠져있던 경기, 이 결승전은 단판이다 보니까 경기력이 어떨지 모르는 건 시한폭탄 같을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텐센이 폼을 못 찾았다, 이렇게 되면 텐센이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필리쿠에타와 제임스를 예측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하베르츠가 위에 있고 베르너, 마운트가 받치는 하메바 라인이라고 하죠. 요 라인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리식도 최근에는 글쎄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에흐 같은 경우에는 3백에서 조금 헤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운트가 뒤를 받치고 항상 했던 베르너, 하베르츠가 조금 투닥거리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굳이 또 바꾸자 그러면 캉테, 조르지뉴가 아니라 캉테, 길모가 불안하다면 캉테, 코바치치가 맞지 않을까. 최근 들어 조르지뉴의 실수가 많아지면서 조르지뉴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거든요, 맨체스터 시티가. 그렇기 때문에 코바치치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차라리 캉테를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리면서 그런 방식을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굳이 여기서 바꾸라 그러면 이제 베르너, 하베르츠, 마운트의 공격진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업 자, 그럼 이제 중요 포인트를 보도록 하죠. 감독들 위주로 중요 포인트를 볼 건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첫 번째 우승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펩은 아닐지언정 맨체스터 시티는 처음 결승에 올랐고 처음 챔스 우승 도전, 비기어를 쟁취하는 걸 처음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그랬던 경우가 아주 옛날에 도른트문트를 제외하고 나면 처음 출전, 첼시도 그랬고 여러 팀들이 처음으로 올라가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챔스 도전은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가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준우승을 했던 투엘. 작년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미넨보다는 약소한 팀이 됐고 결국엔 파리 생제르맹이 미넨을 못 넘으면서 미넨이 우승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투엘이 맡고 있는 첼시는 펩 가르디올라가 맡고 있는 맨시티보다 전력상으로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번 연속으로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투엘 감독은 그런 징크스 혹은 또 그런 핸디캡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도 관건이고요. 이제 3번 우승했던 감독이 지단이 있고요. 안첼로티 감독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감독이 되는 게 펩 가르디올라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펩 가르디올라가 2번 연속은 쉽게 했다가 미넨, 맨체스터 시티 여기서 번번이 챔스에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랜만에 기회가 왔거든요. 과연 이제 펩 가르디올라는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플레이어를 봐야겠죠. 키플레이어는 이 둘을 잡아봤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하고 카이 하베르츠를 뽑았는데 데브라이너부터 보자면 45경기 12골 20어시 모든 경기를 통틀면 이 정도인데 사실 선정 이유를 쓴 그대로입니다. 어시로 공격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골로 공격의 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진두지휘한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선수가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인 것 같고요. 카이 하베르츠는 선정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빈공에 대한. 베르너도 제대로 득점이 안 되고 타미 아브람도 뭔가 아쉽고 지루는 이제 나이 들어서 뭔가 예전만큼의 기량을 못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카이 하베르츠의 펄스9이 빈공에 대안이 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카이 하베르츠가 득점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이 하베르츠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이상 저는 카이 하베르츠를 키플레이어로 잡아봤습니다. 다른 후보를 굳이 뽑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긴도안하고 마레즈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긴도안은 뭐 리그, 챔피언스 리그 가릴 것 없이 잘하고 있고, 자, 이쪽은 이제 캉테가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의 경기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캉테를 키플레이어로 볼 수 있고, 마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운트도 이제 첼시 공격의 핵심을 뽑아와라 그러면 하베르츠, 베르너, 타미, 지루, 오도이 이런 선수가 아니라 마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제 다른 후보를 뽑아보라면 전 마운트를 뽑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 사실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냥 유리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요. 스쿼드도 그렇고 펩 가르디올라가 챔스를 우승 못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우승했던 자원보다 우승 못한 자원이 더 많거든요. 코바치치 정도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해본 거지 첼시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 차이도 있을 거고 둘 다 전술적으로는 뛰어난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이 경험 면에서는 투엘보다는 펩 가르디올라가 높다고 보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당장 올해 우승을 해볼 정도로 이 우승 경험, 우승 DNA가 잘 갖춰져 있는 팀인 거에 반면 첼시는 올해 FA컵도 떨어지면서 또다시 리그 관련된 경기에서는 무관을 해버렸거든요. 램파드, 투엘 감독까지. 그런 것 때문에 우승 DNA, 우승 경험의 차이도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첼시가 우승 경험 차이를 얘기할 줄 몰랐는데 이 맨체스터 시티하고 붙다 보니까 우승 경험 얘기가 나오네요. 아스필리쿠에타가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도 보고 싶고 지루가 나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루 마지막 선물로 비기어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맨체스터 시티가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첼시를 응원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첼시 팬이지만 그냥 경기 편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 팬심이라는 게 약한 팀이라고 해서 강팀을 못 잡지 않고 강팀이라고 해서 꼭 약팀을 이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첼시 팬으로서는 첼시가 선전해서 승리까지 거둬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기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첼시가 경기를 치르면 첼시는 20-21 시즌에 모든 경기를 소화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입중계를 리버풀 1차전 때부터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입중계, 패배도 있었고 무승부도 있었고 승리도 있고 어디에 진출하는 것도 보고 여러가지로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재미나게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즌에도 다다음 시즌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입중계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려.